안녕하세요. 산타 건강TV의 달리는 산타입니다. 70회 보는 100가지 중 9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이상한 도로와 얽혔던 이운탁 한글 영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1991년 상계동으로 이사 왔는데 언젠가 하계동에서 상계으로 가는 6차선 도로가 중간에 갑자기 2차선 도로로 줄어드는 이상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1992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내면서 길 한가운데 있는 묘 앞에서 갑자기 2차선 도로로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고, 그 바람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1998년에 비석과 묘소를 15m 뒤로 옮긴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6차선 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 묘를 옮기는 사람은 죽거나 집안에 재앙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어서 겁을 먹고 아무도 묘를 옮기는 공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기형적인 모습인 도로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20세기 말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도로를 낸 후 6년이 지난 1998년에야 이문군의 본관인 성주이씨 문중에서 예를 갖춰 제사를 지난 후에 원래 묘자리에는 돌을 땅에 묻어 표시하고 묘를 15m 뒤인 지금의 위치로 옮겨 새로 조성한 후에 도로를 제대로 직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노원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공부하면서 길이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던 이유가 이운탁 한글 영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역사적이며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영상은 이운탁 한글 영비에 대해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비석은 높이 142cm, 폭 63cm, 두께 18cm 규모로 이 비석에 담긴 경고문 때문에 묘비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묘비의 주인 이운탁은 그다지 높은 관직에 있거나 세도가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11대 중종 때 외교문서를 담당한 승문원의 부정자를 지낸 사람입니다. 부정자란 직위는 정구품으로 말단 관리입니다. 이문건 집안은 대대로 대윤인 윤인과 인연이 깊어서 나중에 소윤인 윤원영과 문정황후와는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권력을 쥔 윤원영이 대윤과 이문건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서 제거하는 사건이 을사사화였습니다. 이운탁은 이문건이 7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묘는 지금의 태릉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1535년 문정황후가 묻힐 태릉을 조성하면서 원래 있던 이운탁의 묘를 노원구로 이장하여 부인의 묘와 합장하였다 합니다. 이문건은 조선시대 4대배 일상생활을 꼼꼼히 기록한 묵제일기를 33년간 썼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을사사화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자신도 연좌제로 경북 상주로 귀양 갔는데 그는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23년간 유별생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묵제일기는 의사사화로 귀양살이하는 혼란 속에 일부 없어지고 현재 17년 8개월치만 남아있다 합니다. 그의 일기는 여기 노원구 소재 자신의 어머니 무덤에 그의 아버지 이운탁과 어머니 고령 신씨를 합장하는 내용을 1535년 11월 1일부터 1537년 6월 3일까지의 3년간 심효살이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덤 옆에 음망을 짓고 살면서 새로 조성한 부모의 묘역이 다시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에서 경고하는 내용을 비에 새겼는데, 이는 부모의 묘가 다시는 파헤쳐져서 이장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효심 가득한 뜻이 있었습니다. 묘비의 이름을 영비라고 적고 앞면과 뒷면에 각각 묘주의 이름과 그 일대기가 모두 한문으로 적혀 있고 양쪽 모서리에 한문과 한글로 경고문을 적었습니다. 좌측 비문에는 위쪽에 영비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데 이는 신령한 비석이란 뜻입니다. 이 글자를 빼고는 30자로 된 한글 비문을 새겼습니다. 해석하면 이 비석은 신령한 비석이므로 훼손하는 사람은 재하를 입으리라. 이를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리노라는 뜻입니다.
묘비 오른쪽에는 한자로 불인갈이라고 새긴 큰 글자 밑에 두 줄로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을 적었습니다. 해석하면 부모를 위해 이곳을 세우는 것이니 누구인들 부모가 없겠으며 어찌 차마 이것을 훼손하겠는가. 비석을 범하지 못한다면 묘도 능멸하지 못할 게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석의 가치는 비석 왼쪽 면에 쓰여진 한글 경고문인데 우리나라 비문으로서는 한글로 쓰인 최초의 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자를 공부한 권세 있는 사대부들에게는 한자로,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겐 한글로 자기 아버지 무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 한글 영비는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국어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중종 31년 당시 한글이 서민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이다. 둘째, 한글 영비를 새긴 한글의 서체는 훈민정음이 정제된 직후의 서체, 즉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체와 용비 어천과 서체의 중간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건립 내역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에서 16세기 한글 서사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15세기 이후 한문 원문을 번역한 언해문이 한글 자료의 주종을 이뤘으나 이 한글 영비는 짧은 문장이긴 하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문장으로 한글이 한문 번역의 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사랑한 한 선배의 지극한 효심이 후대에 우리 역사와 한글 연구에 기종한 자료를 남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